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FR 필터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룰 내용은요. 먼저 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FR 필터에 우리가 쓸모가 있는 필터로는 그 리니어 페이즈, 우리가 신호에 왜곡이 없도록 어떤 시스템에 입력을 넣어줬을 때 출력에 왜곡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리니어 페이즈가 되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FR 필터 중에서도 선형 윗상 필터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 요 선형 윗상의 FR 필터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FR 필터 설계하는 방법으로 윈도우 디자인 테크닉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윈도우 디자인 테크닉 방법에서 살펴보고, 예. 자, 먼저 그 FR 필터에 대한 그 장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페이지 특징이 정확하게 이제 선형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리니어 페이즈 FR 필터일 때 페이지 특징이 정확하게 선형성을 가지기 때문에 신호의 어떤 시스템을 이걸 설계했을 때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이 왜곡이 전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FR 필터는 폴이 없기 때문에 IR 필터에는 폴이 있기 때문에 폴에서 발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항상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스테빌리티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 처리할 때 FR 필터를 굉장히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굉장히 구현하기가 쉽습니다. 이 FR 필터가.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텐데요. 그 디지털 영역에서의 프리 트랜스폼을 우리가 Discrete Time Free Transform DTFT인데 DTFT, Discrete Time Free Transform을 굉장히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Discrete Time Free Transform은 시간 영역에서는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간 영역에서는 그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게끔 샘플링이 되어 있지만 Discrete Time Free Transform은 주파수는 연속적으로 아날로그 값을 갖죠. 그래서 컴퓨터 프리 트랜스폼을 우리가 컴퓨터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주파수 영역에서도 우리가 샘플링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Discrete Time Free Transform의 주파수 영역에서 또 샘플링 한 걸 갖다 우리가 DFT, Discrete Free Transfor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DFT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이 FR 필터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페이즈 리스폰스의 장점이 뭔지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냥 우리가 리니어 페이즈를 안 하게 되면 복소수 연산을 해야 되는데 리니어 페이즈를 우리가 리스폰스를 가진 필터를 설계할 때는 그 대칭성을 갖거든요. 시메트릭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시메트릭, 앤티시메트릭 특징을 갖도록 우리가 설계하기 때문에 콤플렉스 연산을 안 하고 실수 연산만 가지고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페이즈 특징은 아까 얘기했죠. 전혀 뭡니까? 필터 길이의 절반에 해당되는 픽스드 마운트 딜레이를 단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전혀 디스토션이 딜레이에 대한 디스토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신호에 왜곡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터의 길이가 n이면 차수는
차수는 n-1이 됩니다. z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1 1승이 돼가지고 필터 길이가 n이면, 왜냐하면 0차 그 제로 번째 샘플이 바로 이 0차잖아요. 그러니까 n 번째 샘플은 z의 마이너스 n-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연산을 필터 길이의 절반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필터의 시메트릭 절반까지 원점에서 0에서 시작해서 2분의 n까지 값에 대칭되는 게 2분의 n에서 n-1까지 이렇게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반만 우리가 연산을 하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FR 필터의 그 기본 기술은,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방법이 보통 있는데요. 윈도우 디자인 테크닉, 우리가 이게 이번 슬라이드에서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 샘플링 방법으로 또 설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의 CAD 툴을 이용해서 설계하는 옵티멀 이퀴리폴 디자인 테크닉, 이렇게 해서 FR 필터 설계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이 윈도우 디자인 테크닉에 대해서 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R 필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시스템 펑션, 그 프리퀀시 주파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FR 필터의 시스템 펑션은 우리가 HN이 아까 얘기했죠. 필터의 길이가 n이라고, n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0에서 시작해서 n-1까지 되니까 샘플 필터의 길이는 n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HN이라는 임펄스 리스폰스가 만약에 HN이 이렇게 주어졌다 하면 시스템 펑션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요거에 Z 트랜스폼이죠. HN에다가 Z-n승을 곱해갖고 필터, 원래는 0에서 무한대까지인데 필터 길이가 n-1까지 존재하니까 n-1까지만 서메이션 해가지고 하면 이게 바로 임펄스 리스폰스를 Z 트랜스폼 했을 때 이걸 갖다 우리가 시스템 펑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FR 필터는 폴이 없고 뭡니까? 지로만 있는 거니까 그냥 이게 바로 뭡니까? 여기 디나미네이터는 없고 분모는 없고 분점만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는 이게 Z의 n승분의 1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요걸 갖다가 해보면 원점에 Z 이걸 갖다가 쭉 더한 걸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 식을 써보시면 원점에 요 최대 차수가 뭐죠? 이 n 자리에 n-1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최고 차수 n-1이니까 다항식이죠. 최고 차수가 n-1까지 있으니까 폴은 n-1개의 폴이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폴 개수만큼 제로도 n-1개가 존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뉴머레이터밖에 없죠. 디나미네이터가 없죠. 분자밖에 없죠. 분모가 없기 때문에 피드백이 없는 거니까, 폴이 없으니까 지로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요 폴이 요 Z의 마이너스 n승이기 때문에 요거는 H of Z는 폴이 n-1개 존재하죠. 그리고 n-1개 요거에 뭡니까? 다항식의 근이 또 n-1개 존재하죠. 그래서 제로가 n-1개, 요거와 똑같은 개수로 n-1개 폴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스테빌리티 따질 때 고려 안 해도 됩니다. 원점에 있는 이 폴은. 그래서 요거는 항상 스테이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FR 필터의 프리퀀시 특징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아까 h of z, 그죠? 요게 아까 h of z의 마이너스 n승이었잖아요. 요 n, z 대신에, z 대신에 e j 오메가를 대입한 거죠. 그죠? z 대신에 e j 오메가 대입하면, 아까 그 공식에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필터의 길이가, 아까는 n이라고 했는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는 m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요것만 바뀌었네. m이라고 했습니다. 필터 길이를. 자, 그러면 요거에 아까 시스템 펑션의 g 대신에 ej 오메가 지분 요는 형태가 되는데 요거는 형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게 뭡니까? 매그니튜드. 요거는 뭐라고 그럽니까? 매그니튜드 특징이라고 그러고 요 EJ 세트 오메가의 요 세트 오메가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페이즈 특징이라고 그러죠. 자, 그럴 때 요거가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반적으로 올 수 있겠죠. 자, 이런 형태의 시스템 펑션이 나타나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리니어 페이즈인 경우에는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좀 이따 example 하나 보여주겠는데, 자, 이렇게 하면 모양이 비슷하지만 뭐가 다릅니까? 요거는 절대치를 취했지만 요거는 절대치를 안 취했죠. 자, 이런 형태로 취했죠. 요걸 갖다 우리가 이런 형태로 리니어 페이즈인 경우에는 리니어 페이즈가 아닌 경우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리니어 페이즈인 경우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이거는 매그니튜드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앰플리튜드 특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와 똑같이 위상 특징, 페이즈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리니어 페이즈일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매그니튜드 특징이 아니라 앰플리튜드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요거는 우리가 매그니튜드 특징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앰플리튜드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가 다르냐면요. 매그니튜드 특징은 절대치를 취했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돼야 되잖아요. 요렇게 돼갖고 갑자기 여기서 이제 음수가 요렇게 떨어질 걸 요렇게 떨어질 게 절대치를 취했기 때문에 요렇게 올라온 거죠. 양수로. 자, 이렇게 해서 요 discontinuity 불연속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위상도 요 불연속 쪽으로 좀 위치해서 뭐가 됩니까? 위상이 마찬가지로 요놈이 실제 이렇게 나야 될 게 이렇게 불연속점이 나타나게 되죠. 거기에 반해서 앰플리튜드 특징 아까 요게 절대치고 요거는 이제 앰플리튜드 특징 요겁니다. 요놈의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면 요놈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요렇게 가지 않고 연속적으로 바뀌죠. 페이지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죠. 자, 그래서 리니어 페이즈일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하고 요 차이점 아까 그림에서 봤으니까 자, 우리가 한번 요거는 아까 얘기했죠. 이 매그니튜드 특징은 항상 양수죠. 절대치 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페이즈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불연속 쪽으로 됐죠. 거기에 반해서 앰플리튜드 특징은 뭡니까? 연속적으로 페이지 특징이 연속적으로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절대치를 안 취했기 때문에 양수와 음수 값을 같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H0 1, H1 1, H2가 1. 자, 이렇게 세 개의 값이 1.12에서 1이란 값을 갖고 있는 이거는 시스템을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로페스 필터의 전형적인 예인데요.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G 트랜스폼을 취해가고 G 자리에 EJ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HN이 다 0에서 2까지만 존재하죠. 다 1, 1, 1입니다. 자, 그래서 n이 0일 때 집어넣으면 1이죠. 1에다가 n이 0승이니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h1 또 1이고 그 다음에 n을 1 집어넣으면 이거 잘못됐네요. 여기 마이너스 n이 돼야 되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n이니까 이게 잘못됐습니다. 2j 오메가 그 다음에 h2도 1이기 때문에 1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2j 오메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1에다가 요 두 개는 뭐죠? 요거는 2분의 1 나눠주고 곱하기 2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플러스 2의 자, 요걸 어떻게 하냐면요. 잠깐만요. 한 번 더.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로 우리가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뭐가 됩니까? 이 j 오메가로 끄집어냈으니까 요게 1이 되겠죠. 요 자리가.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될까요? 이 j 오메가 끄집어냈으니까 1이 되기 위해서는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j 오메가 끄집어냈으니까 요거는 뭐가 될까요?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되죠. 자, 그러니까 요 자리가 아까 j 오메가 끄집어냈으니까 요 자리가 1로 바뀌었으니까 1. 그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하고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뭡니까? 2의 j 오메가 더하기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는 2 코사인 오메가가 되죠. 2분의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더하기 2의 플러스 j 오메가는 코사인 오메가니까 여기에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에서 2 코사인 오메가 요 자리에 1이 되니까 1. 그죠? 이렇게 되고 2의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에 절대치를 취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요거는 항상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0에서 항상 뭡니까? 그 샘플링된 신호의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그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샘플링된 신호 HN을 Fourier transform을 취하게 되면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HEJ, 이게 바로 DTFT입니다.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이 되고 오메가는 어떻게 됩니까? 0에서 2파이, 2파이 주기를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요거는 0에서 2파이의 주기 함수가 되고요. 자, 그래서 0에서 파이까지 말면 0에서 파이까지 말면 2파이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0에서 파이까지만 알면 되죠. 왜냐하면 0에서 2파이까지 한 주기인데 0에서 파이가 최대 주파수거든요. 그래서 0에서 파이까지만 알면 파이에서 2파이는 뭡니까? 요거의 마이너스 주파수에 해당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0에서 파이까지만 마이너스 주파수는 빼고 플러스 주파수는 그리게 되면 요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상은 요거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오메가죠. 마이너스 오메가고 0에서 2분의 3파이까지, 그 다음 2분의 3파에서 파이까지는 파이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아까 큰 불연속점이 있게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반해서 그 앰플리튜드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1 플러스 2 코사인 오메가고, 그 다음에 위상은 앞에서 여기 여기 위상은 그냥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죠. 마이너스 오메가고, 그 다음 앰플리튜드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리니어 페이즈의 족보는 우리가 리니어 페이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HN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h of z는 아까 시스템 펑션은 필터 길이가 n개까지 있으니까 0에서 n-1까지 해서 요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리니어 페이즈일 때는 절대치 h 오메가의 절대치를 안 하고 뭡니까? 앰플리튜드 특징을 쓴다고 그랬죠. 리니어 페이즈는 이렇게 항상 만족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위상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리니어 페이즈가 되기 위해서 리니어 페이즈라는 건 오메가에 대해서 직선 방정식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절편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니어 페이즈일 때는 세타 오메가가 이렇게 선형성 원점을 지나느냐, 원점을 지나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먼저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위상 특징이 주어지면 이 위상 특징의
오메가에 대해서 미분해 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이 시스템 펑션, 이 시스템을 통과한 출력 신호의 지연값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그룹 딜레이라고 하죠. 그룹 딜레이. 그래서 리니어 페이즈면 어떻게 됩니까? 요 타우가 앞에 있는 요 타우가 있죠. 이 타우가 콘스탄트 값이니까 예, 오메가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타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입력 X 어떤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타우만큼 지연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출력 신호는 그냥 단지 타우만큼 지연이 생기기 때문에 신호의 왜곡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리니어 페이즈면은 굉장히 신호의 왜곡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세타 오메가가 이렇게 됐을 때 원점을 지나죠. 원점을 지날 때는 HN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시메트릭 필터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맨 첫 번째 값은 n이 0일 때 여기도 0을 집어넣읍시다. 가장 마지막 값하고 같죠.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떤 필터의 첫 번째 값하고 필터의 마지막 값 n이 0일 때 h0는 hn-1하고 같죠. 그 다음에 h1은 뭐하고 같습니까? hn-1, hn-2. 그래서 첫 번째 값하고 마지막 게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샘플하고 맨 마지막 샘플하고 같고 그 다음 샘플은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샘플하고 같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이 갖게 되는 이렇게 결국 뭡니까? 중심 샘플로부터 대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메트릭이라고 합니다. 시메트릭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될 때 원점을 지나는 위상을 가졌을 때는 중간 샘플에서 가장 중심 샘플로부터 서로 이렇게 대칭적인 값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시메트릭이라고 그러고 자 이렇게 원점을 지나지 않고 절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원점을 지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하고 뭐가 다릅니까? 끝 0번째 샘플하고 그 다음 n 0을 집으면 마지막 샘플하고 뭐가 합니까? 부호가 바뀌죠. 이걸 갖다 우리가 엔티시메트릭이라고 합니다. 엔티시메트릭. 자,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페이즈의 FR 필터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아니건 이 조건을 만족하든가 또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시메트릭 이거 중심 샘플로부터 대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거는 중심 샘플로부터 엔티시메트릭 이 두 개 특징을 가지게 되면 항상 리니어 페이즈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세개 필터에 대해서 한번 넣어가지고 하면 값을 여러분들이 전개를 하시면 이 성질이 된다는 걸, 이 성질을 만족할 때는 리니어 페이즈가 되는 걸 금방 증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니어 페이즈의 주파수 특징은 자, 우리가 요거의 리니어 페이즈의 주파수 특징을 살펴보면 자, HN은 요거의 G 트랜스폼 공식이죠. 여기다가 아까 G 트랜스폼이 그 리니어 페이즈일 때는 끝점 첫 번째 점하고 끝점하고 부호가 각해 그냥 각 하나 또는 부호만 바뀌게끔 각 하나 이렇게 하는데 이 두 가지 아까 성질이 HN은 항상 이 두 개를 만족한다고 그랬습니다. 시메트릭이냐, 엔티시메트릭이냐, 그죠? 자, 요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 자리를 M이라고 치환합시다. 자, 그러면 HM, 그 다음에 N은 N-1-M이 되겠죠. 요게 M이라고 했으니까, N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N-1, 요 상수죠. M하고 상관없으니까 앞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죠?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앞으로 끄집어내고, 요 n-1 요거 끄집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hm z의 m이 되죠. 자, 그래서 리니어 페이즈 FR 필터일 때는 h of z는 요걸 갖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z-1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샘플을 갖다 뭐 하는 거죠? 거꾸로 플리핑 시키는 거죠. 예? 예. 요구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Y축 대칭시킨다는 거죠. 샘플을 요 HN을 Y축 대칭.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샘플 이렇게 나왔다 하면 요 반대쪽으로 나오게끔. 그죠? 예, Y축 대칭으로 해서 플리핑 시킨 거죠. Y축 대칭으로 샘플을 값을 갖다가 H0는 그대로고 H1 어디로 간 겁니까? H-1으로 간 거죠. 그 다음에 H2는 어디로 갔습니까? H-2로 갔죠. H3는 H-3로 갔죠. 자, 이렇게 Y축 대칭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게 뭡니까? Z의 마이너스 1승이 뭡니까? 한 샘플 딜레이 한 거니까 마이너스 n-1이면 뭡니까? n-1개의 샘플을 딜레이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떤 값이 샘플이 있으면 자, 어떤 샘플이 있으면 이거 갖다 y축 대칭했죠. y축 대칭을 해갖고 반대쪽 편으로 마이너스 시간으로 보내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요 샘플의 마이너스 한 개만큼 시프트 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샘플이 원점으로 시프트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면 샘플을 요거 연미는 바로 뭐냐면 요 마이너스를 제외하고 일단 요거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y축 대칭 시켜가지고 마지막 샘플을 원점으로 시프트 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그건 뭐 한 거죠? 예, 값을 플리핑 한 거죠. 마지막 샘플이 원점으로 오게. 그죠? 마지막 샘플이 원점으로 오고,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샘플이,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로 오고, 끝에서 세 번째 샘플로 오고, 이렇게 플리핑 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리니어 페이즈일 때는 항상 요 성질을 만져갑니다. 시메트릭, 요거 마이너스는 엔티 시메트릭. 자,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자, 요거하고 요거가 항상 같으니까, 그죠? 요거하고 요거가 같으니까 요 두 개를 더해주고 2분의 1 나눠주면 결국 자기 자신이죠. 왜냐하면 요거하고 요거 항상 같으니까 요 두 개를 더해주고 2를 나눠준 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요 식에서 HG는 2분의 1 그대로 뒀고요. HG는 요거죠. 요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끈 어떻게 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자, 먼저 요 HG는 요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HZ-1은 뭘까요? HG-1은 G-N 자리에 요 마이너스 1승이 되니까 GN승이 되겠죠. 예, 그래서 HG는 요거고요. HN의 요거고, 그 다음에 HG-1은 뭐냐면 HN하고 D의 N이죠. 그죠? 예, 요게 바로 HG-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 그대로, 요거는 그대로 뒀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상수항 G의 n-1까지 요거를 끄집어냈죠. 끄집어내고 hn, g-n, 그죠? 예. 예, 여기서 자, 자, 어떻게 주냐면 여기 뭐냐면 요걸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다 뭡니까? 요거 플러스 2g에 플러스 2분의 n-1을 곱해줘야 되겠죠. 양쪽에다가. 그죠? 예, 그래서 g에 2분의 n-1을 곱해줘야 되니까 2분의 n-1에 본래 있던 n, 그죠?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요거 절반을 여기 끄집어냈으니까 여기는 절반만 남겠죠. 예, 절반 남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 여기 들어가서 그럼 n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그죠? 그래서 요거 앞으로 끄집어내면 결국 요렇게 하고 이렇게 대칭 형태로 우리가 요거의 부호만 바뀐 형태로 이렇게 식을 우리가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거기에 G 대신에 우리가 E의 J 오메가를 대입하면 아까 그 식에서 아까 그 식에 요 식입니다. 예, 요 식에 E의 J 오메가가 들어가고 여기도 E의 J 오메가 들어가고 여기 E의 J 오메가 들어가면 예, 요런 형태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자, 요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오일러의 공식에서 요게 뭐가 됩니까? 요게 코사인 형태가 되죠. 그래서 코사인 2분의 n-1n 오메가 그 다음에 hn 그대로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두고 자 그래서 요게 아까 뭐가 봤더냐면 코사인 오메가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걸 hej 오메가를 우리가 그냥 h 오메가라고 이걸 일부러 이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표기한다면 h 오메가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의 앰플리튜드 특징이죠. 요게 아니고 자 요거에 우리가 그 뭡니까? 리니어 페이즈 필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요 놈이 뭡니까? J만 뺀 거. 마이너스 2분의 n-1 오메가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세타 오메가가 되겠죠. 윗상 특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가 뭐가 됩니까? 앰플리튜드 특징이 되겠죠. 절대치 않지 않은 거. 앰플리튜드 특징이니까 그러니까 앰플리튜드 특징은 요렇게 자, 앰플리튜드 특징은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코사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앰플리튜드 특징이 되겠고 그 다음에 E의 J 세타 오메가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n-1 오메가가 바로 뭐냐면 세타 오메가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죠? 우리가 아까 그 뭡니까? 리니어 페이즈 필터는 항상 앰플리튜드 특징하고 위상 특징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 매그니튜드 특징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플러스만 취했죠. 플러스일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메트릭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그랬습니다. 중심 샘플에서 대칭인 거죠. 이거 좀 이따 그림으로 우리가 볼 텐데요. 자, 그래서 시메트릭일 때는 요거 만약에 엔티시메트릭일 것 같으면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붙겠죠. 마이너스가 아니고 뭐죠? 요쪽에 마이너스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요 마이너스를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E의 J의 파이 그죠? E의 J 파이가 여기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윗상에다가 파이만큼 더해지겠죠. 자, 그건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시메트릭 필터, 시메트릭 임펄스 리스폰스인 경우에 앰플리튜드 특징은 코사인 함수, 요게 꼭 임펄스 리스폰스의 코사인 함수가 곱해진 형태가 되고 윗상은 원점을 지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요게 바로 뭐가 되느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걸 오메가에 대해서 미분해 갖고 마이너스 붙였을 때가 그룹 딜레이라는 뜻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시메트릭 임펄스 리스폰스는 항상 뭡니까? 2분의 n-1만큼 딜레이가 생깁니다. 시스템을 통과하면. 자, 그 다음에 엔티시메트릭은 아까 뭐 여기에 마이너스가 단지 붙은 것밖에 없죠. 자, 그래서 아까 뭡니까? 마이너스는 E의 J의 2분의 파이가 바로 뭐가 됩니까? 자, 요렇게
자, 여기서 요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자, 이거는 플러스일 때고요. 여기 플러스일 때고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죠. 자,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갔죠.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고, 자, 요걸 갖다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쓰냐. 자, 오일러 공식에서 이게 사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EJ가 곱해져야 되지, EJ. 그죠? EJ가 곱해져야 여기 사인 요게 되죠. 여기 2가 아닙니다. 그죠? EJ가 곱해져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네? J가 들어가야 되죠, J. 그죠? EJ, 이거 잘못됐습니다. EJ, 여기에 J가 곱해져. J는 뭡니까? E의 오일러 공식에서는 E의 J2분의 파이가 뭡니까? E의 J2분의 파이성이 바로 J가 되죠. 자, 그래서 요 J 때문에 여기 2분의 파이가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으로 바뀌었죠. EJ, 여기 J가 곱해져야 됩니다. EJ, 그 다음에 요 J 때문에 요게 생겼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엔티시메트릭일 때는 자, 요런 형태로 앰플리튜드 특징이 주어지겠죠. 요 부분 앰플리튜드 특징이죠. 자, 그리고 위상 특징은 원점을 안 지나죠. 2분의 파이란 만큼 절편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걸 미분하면 마찬가지로 뭡니까? 오메가에 대해서 미분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그룹 딜레이가 되는데 그룹 딜레이는 똑같이 아까처럼 2분의 n-1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필터를 리니어 페이즈 FR 필터를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우리가 이제 보통 설계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타입 1, 그 다음에 타입 2, 타입 2가 있네요. 타입 1과 타입 2는 뭐냐면, 자, 타입 1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요게 샘플의 길이가 타입 1하고 타입 2는 뭐냐면 시메트릭한 필터를 우리가 타입 1, 타입 2입니다. 시메트릭한 리니어 페이즈 필터. 자, 그럴 때 그러면 타입 1하고 1, 2는 어떻게 구분하느냐면요. 요거는 바로 뭐냐면 필터의 길이가 홀수계입니다. 필터의 길이가 홀수계일 때 요 중심 샘플 하나만 있겠죠. 홀수계니까. 만약에 필터 길이가 3개라 하면 요 3개가 우리가 필터 길이가 되겠죠. 요 중심 거, 그 다음에 좌우에 하나씩 해야 필터 길이가 3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심 샘플 하나만 있겠죠. 중심 샘플 하나고 좌우 대칭이죠. 중간 샘플로부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갖고, 요거 갖고, 요거 갖고, 요거 갖고 이렇게. 자, 그래서 타입 1은 뭐냐면 시메트릭한 FR 필터면서 홀수계 필터 길이가 홀수계일 때고, 요건 어떻게 됩니까? 짝수계일 때입니다. 시메트릭인데 짝수계니까 중심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요 샘플의 요 중심에 있는 요 두 개의 사이가 바로 센터가 되겠죠. 센터, 그죠? 그렇게 되니까 요 두 개가 같고, 요 두 개가 같고, 요 두 개가 같고, 요 두 개가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엔티시메트릭인데, 마찬가지로 필터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홀수계고, 요거는 짝수계일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홀수계일 때는, 자, 어떻게 되느냐면, 중심 샘플로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중심 샘플로부터 요거 어떻게 됩니까? 값이 마이너스가 곱해져야 되니까, 그죠? 요거에 마이너스 값이 여기 나야 되죠. 그 다음에 요거에 마이너스 값이 여기로 나야 되죠. 엔티시메트릭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 중심 샘플은 하나밖에 없는데, 요게 플러스 5를 갖는다 하면 마이너스 5를 또 가져야 되죠. 그죠? 중심 위치에서 값이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럼 뭐 플러스 5하고 마이너스 5가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되냐면, 타입 3 필터는 뭡니까? 중심 샘플이 하나밖에 없는데 서로 대칭이 돼야 되죠. 엔티시메트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엔티시메트릭이 될 수 없잖아요. 중간 샘플은 플러스 5면 마이너스 5가 될 수 없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중심 샘플이 뭐가 돼야 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0이 돼야 됩니다. 항상. 그죠? 0을 가져야만 리니어 페이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중심 샘플이 요 중간, 요거
가정 센터에 있는 요 센터가 바로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요 값의 마이너스 값이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요 값의 마이너스 값이 여기 있겠죠. 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메트릭, 엔티 시메트릭 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자, 타입 1은 시메트릭 임펄스 리스폰스고 샘플의 개수가 홀수계입니다. 자, 그리고 요 놈은 이렇게 아까 유도했죠. HN의 코사인 2분의 n-1n 오메가. 중심 샘플로부터 하나씩 중심 샘플로부터 하나씩 감소하는 형태로 여기 n을 0이면 중심 위치죠. 중심 위치고 n 1이면 중심 위치에서 하나 앞으로 가죠. 그래서 중심에서 하나씩 앞으로 가도록 하고 HN을 곱하는 이런 형태로 되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요놈을 요거를 자 우리가 전개를 하면 이번에 요 맨 마지막 샘플 n이 0일 때는 요거죠. 하나밖에 없죠. n이 0일 때 자 n이 자 요거는 좀 이따가 우리가 증명할 텐데요. 자 먼저 n이 0이면 어떻게 되냐면 h0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n-1 오메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n-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n-1 집어넣으면 요게 되죠. 맨 마지막 샘플이 되죠. 맞아요? 예. 자 중심 샘플 요게 n-1까지인데 요게 중심 샘플이죠. 중심 샘플 하나밖에 없으니까 중심 샘플 2분의 n-1 대입하면 요게 2분의 n-1 되면 요게 코사인 제로가 되잖아요. 코사인 제로는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1이 되니까 중심 샘플 하나밖에 없죠. 그죠? 왜? 이게 홀수계잖아요. 홀수계니까 중심 샘플 하나만 존재하죠. 아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예, 요거죠. 홀수계니까 중심 샘플 하나밖에 없죠. 요거 하나고 요쪽은 요거하고 서로 페어로 존재하죠. 페어. 그죠? 페어로 존재하니까 그래서 요 중심 샘플 하나 끄집어내고 그 다음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경우는 요거 중심 걸 끄집어내고 난 뒤에 n이 제로에서 2분의 n-3인데 아까 뭡니까? 두 개가 페어로 존재했죠. 그래서 요걸 2를 붙인 겁니다. 2를.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식을 넣어서 대비해 봅시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가 같죠. 그래서 이 두 개, 요 값만 알면 요거는 대칭이기 때문에 요 값을 계산할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 쫙 더해야 되지만 요거 하나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존재,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존재하니까 2를 앞에 곱한 겁니다. 자, 요거에. 그래서 0에서 2분의 n-3 바로 요거 2분의 마지막 값은 2분의 n-1을 끄집어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로 2분의 n-1의 앞에 값은 2분의 n-3이죠. 그래서 0에서 2분의 n-3까지만 더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다음에 증명을 해놨습니다. 요걸 n이라고 우리가 치환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요거 자 앞에 주어진 식이 요겁니다. 그죠? 요건데 a0가 요렇게 2분의 n-1 a0 그 다음에 요걸 a0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am 지금 여기서는 요게 지금 m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걸 m이라 여기서는 뭡니까 요게 an이 되겠죠.
요게 요걸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요렇게 앞에 요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요걸 요 부분을 m이라고 우리가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2HM-1 요걸 바꾸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n은 뭐가 됩니까? n은 2분의 n-1의 마이너스 m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n-1의 마이너스 m이 됩니다. 그죠? n을 이쪽으로 옮기고 m을 이쪽으로 옮기면 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2분의 n-1의 n을 m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m 오메가가 되겠죠. 자, 요거 돼요. 그 다음에 요 상한 하한은 어떻게 되냐면 n이 0일 때 n이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n이 0이면 m은 뭐가 됩니까? 2분의 n-1이 되죠. 2분의 n-1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n-1의 1, 요 상한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n 자리에. 그러면 m은 n을 0 집어넣고요. n을 0 집어넣으면 2분의 n-1이 됐고 그 다음에 하한은 n을 0을 집어넣죠. 0이고 그 다음에 요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상한을 집어넣으면 요 자리에 상한을 집어넣으면 m이 뭐가 됩니까? 2분의 n-1 빼기 2분의 n-1 더하기 1이 돼갖고 즉 뭐합니까? m의 하한값 이제 상한값 요걸 집어넣었을 때 m은 1을 갖죠. 그래서 요거 보면 0에서 2분의 n-1의 요거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n-1개가 있겠죠. 2분의 n-1개가 있는데 여기도 1에서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2분의 n-1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범위가 요걸 갖다 이렇게 요 놈을 m으로 이렇게 치환하면 m의 범위가 n의 범위보다 한 개가 더해진 형태가 됩니다. 그죠? 요 1 된 거고 여기서 1 된 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n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걸 옮기고 요쪽으로 옮기게 됩니까? 2분의 n-1의 마이너스 m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m이 되니까 코사인 mw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걸 a0로 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 있는 거죠. 이 h 요 놈을 am이라고 한다면 am으로 우리가 자, 그래서 am의 정의식은 요겁니다. a0는 중간 위치의 샘플이죠. 자, 요렇게 하게 되면 요 놈은 자, 요렇게 된 걸 갖다가 a0에 코사인 0을 곱하면 1이니까 요걸 요 안에다 집어넣으면 되고 인덱스를 0으로 바꾸면 되겠죠. 0에서 2분의 n-1 am 코사인 가로 빠졌네요. 코사인 m 오메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 나온 거 요걸 요렇게 자, 이 식이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요걸 a0 요 안에 나오는 걸 갖다가 am이라고 한다면 an 코사인 n 오메가 또는 요걸 m으로 바꾸면 am 코사인 m 오메가 해도 되고 요걸 일반적으로 그냥 n으로 나타내면 an의 코사인 n 오메가로 나타낼 수 있다. 자, 타입 1의 시메트릭 임펄스 리스폰스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일반적으로 앰플리튜드 특징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an의 코사인 n 오메가 코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정리가 됐고요. 자,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그죠? 0에서 중간 샘플이죠. 중간 샘플까지 이게 가장
중간에 있는 샘플의 위치입니다. 예, 그리고 A0는 예, 요거 제일 미들 샘플. 그 다음에 AN은 중간 샘플로부터 한 개 벗어난 거죠. A1은 한 개 벗어난 거, 중간 샘플에서 한 개 벗어난 거. A2는 중간 샘플에서 두 개 벗어난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3은 중간 샘플에서 세 개 벗어난 거. 예, 이렇게 해서 중간 샘플까지 바꾸면 예, 2분의 n-1까지 n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0이 나오겠죠. 이거는 2분의 n-1 샘플은 예,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한 개 마이너스 1이 한 개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A0만 예, A1 예, A1은 예, 요거 자 어디까지 갑니까? 요거는 예, 요걸 대비해야 되니까 그죠? 여기서 A0는 같이 넣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A0는 요거 나머지는 요 2가 들어가기 때문에 A0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요 식을 요거에 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여기서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분의 n-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요거 하면 H0가 되죠. 예, H0가 되네요. 예. 자, 요거는 다 집어넣으면 상관없네요. H1, 2분의 n-1의 1에서 예, 0까지 예, 바뀌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타입 2는 시메트릭 임펄스 리스폰스고 n이 뭡니까? 아까는 홀수였죠. 이제는 짝수입니다. 그죠? 짝수.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식에서 똑같은데 샘플이 이제 짝수일 때는 중간 샘플이 없죠, 그죠? 짝수에는 짝수일 때는 중간 샘플이 없고 중간 위치에서 좌우가 같은 샘플이 이제 대칭으로 쭉쭉 존재하는 거죠. 자, 요거는 아까 식을 똑같이 아까 집어넣어 가지고 전개를 하면 예, 요게 보이시나요? 중간 위치가 아까 어떻게 됩니까? 중간 위치가 2분의 1 위치 막 n-2분의 2분의 1이 끼어 들어옵니다. 중간 위치에 우리가 중간 위치에 샘플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hn 자리에 해당되는 게 이제 bn, 아까는 an이었죠, bn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n-2분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도를 하면 그렇게 되고 또 bn은 아까 h하고 an하고 관계식은 2분의 n-1 n이었는데 2분의 n-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bn 자리는 요게 바뀌고 아까 식 모양은 하여튼 어떻게 됩니까? bn의 코사인 오메가 n인데 요 2분의 1만큼 여기 옵셋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뭡니까? 2분의 n-1이었는데 2분의 n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짝수기 때문에 2로 나누어야 여기에 정수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까 홀수일 때는 2분의 n-1이었죠. 홀수니까 n-1이 돼야 짝수가 돼가고 2로 나누게 되면 정수값이 나오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기 2분의 n이냐 2분의 n-1이냐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진 형태 마이너스 n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a에 마이너스 n 된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엔티시메트릭이고 홀수가 일단 타입 3인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번 쭉 유도를 하시면 이제는 CN이 들어가고 식 모양이 조금씩 바뀌죠. 이렇게 2분의 n-1 마이너스 이거는 아까 타입 1하고 같죠. 타입 1하고 같고 그 다음에 단지 바뀐 게 뭡니까? 엔티시메트릭 관계시니까 사인이 곱해진 거죠. 아까는 코사인이었죠. 그러니까 요
사인이 곱해지는 타입 1일 때는 이게 코사인이고 타입 3는 사인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타입 4는 엔티시메트리고 샘플의 개수가 짝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모양이 비슷하죠. 아까 요거 아까 BN 형태가 되면 요 모양은 똑같죠. 똑같은데 아까 엔티시메트릭이니까 뭐만 바뀌었어요? 사인,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리니어 페이즈 FR 필터는 요 성질을 항상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리니어 페이즈 FR 필터는 시스템 펑션이 항상 요걸 만족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H0가 여기서 우리가 근을 갖는다 하면 H0가 근을 가지면 HG-1도 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죠? 요거 근의 역수도 근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죠? HG가 근이면 G-1도 근이니까. 예, 그래서 요거의 역수, 그죠? 역수도 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게 근이면 요놈도 근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수값을 가지고 있는 필터는 그러니까 H0도 실수고 H1도 실수고 H2도 실수고 이렇게 H값이 실수값을 가지고 있는 필터인 경우에는 항상 뭡니까? 요거가 근이면 요거의 공액도 항상 근이 돼야 되고 요게 근이면 요거의 공액도 항상 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의 공액은 요거죠. 요것도 근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근을 그래서 요게 주어지면 요거 세 개가 자동적으로 근이 주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리니어 페이즈 필터일 때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요 성질이 바로 요걸 갖다가 의미하고 있죠. 요게 근이면 요것도 근이고 요것도 근이고 요것도 근이다는 겁니다. 자, 요것을 해서 우리가 FR 필터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 FR 필터의 리니어 페이즈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고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필터를 실제로 설계하는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